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일하게 되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 1월 6일이고요. 금양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모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전에 2200포인트를 살짝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이 원활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런 상황인데 2200포인트 이하에는 우리가 PBR이 0.8배 정도 수준들, 지금 2300포인트 되면은 한 0.9배 수준들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일단은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들이 적자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산은 꾸준히 증가됩니다. 자, 올해 1월부터도 자산은 일단은 적자보다는 흑자 가능성들이 높게 나와주고 있으면서 지금 지수는 굉장히 낙폭을 좀 확대를 시켰고 이번 마지막 1분기 이 1분기부터 실적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기대감들이 높진 않아요. 근데 4분기 실적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더라.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걱정을 계속 하다가 이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된 재료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유입을 했고, 코스닥을 제외한 코스피, 코스닥, 이 기간에 코스닥 순매도만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2350포인트까지 여기 21선이나 61선 위치에 있죠.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드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시의 민감도 자체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도 확인이 됐고, 이런 실적의 악화가 그동안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양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실적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간 2019년도, 20년도에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계 1위 발포제 기업이에요. 화공약품 발포제 유관 제품 제조업체다.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현지 공장 생산을 확대 중이다. 자, 근데 우리가 중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봉쇄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우려감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분기, 2분기, 3분기 자, 뭐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오늘은 재무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영업이익은 43억, 83억, 29억, 10억씩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19억. 자, 129억 원. 자, 또 이번에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발포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번 연도 영업이익은 129억을 예측을 보수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기에 19억 원으로 전망을 하는 거예요. 빠지는 추세를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 그러면은 129억 영업이익이 될 거고, 자, 그럼 당기순이익을 또 이제 당기순이익도 뭐 그대로 자, 당기순이익도 다시 129억 원. 자, 당기순이익도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뭐 23억, 23억 그리고 22억 마이너스 9억. 그리고 마이너스 한 빠진 만큼 한 10억 정도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19억. 자, 그러면은 17억 정도가 되죠. 누적이 17억. 이 누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분기 추정치를 반영을 한 수치니까. 자, 그럼 올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 전망치, 제 개인적으로 냈던 전망치는 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는 없어요. 121억 수준에서 단순하게 계산한 129억 수준까지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133억에서 17억 원 정도까지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거냐라는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지금 어차피 2021년도보다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EPS가 273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자, 24,600원에서 1주당 순이익이 273원입니다. 그럼 90 PER이 퍼가 90배 수준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영업이익에 따른 주가 상승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고평가 수준의 위치에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주가 자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것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원동력을 삼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 기장군에 부산시에다가 뭐 8천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기장에다가 2차 전지 설비를 뭐 도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고 보고 발포제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발포제 이 실적에 플러스 2차 전지 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그럼 내년 하반기쯤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진행된다라고 해요. 그럼 실적 발표 시즌이 언제가 될까? 자, 지금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쯤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겠죠. 4분기의 실적 발표는 다음 연도 1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2차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한대라는 그런 것들의 프리미엄 부과를 PER 90배 수준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합당하다. 합당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부합하기 위해서 주가는 실적에 회귀를 한다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4분기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가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쌍봉을 다녀준다던가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6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17,500원에 저항을 받는다던가 자, 돌파를 하지 못하고 32,000원 그리고 여기 27,500원 이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야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 여기는 일단은 뭐 가볍게 슈팅이 나오면서 강하게 한번 돌파 흐름들을 나와줄 수 있어요. 그만큼 뭐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수준들은 아니니까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기대는 해볼 수는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이 위치에서 상단 부분에서 여기서 돌파를 하는 과정 중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음봉이 크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가 매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실적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다시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도록 대응을 잡아가는 게 현명하겠죠. 자, 외국인들도 시장이 좀 개선되면서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12월 27일, 22일 주가가 계속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계속 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한 차례 더 슈팅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더 홀딩을 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할지 결정하는 부분들은 27,500원 그리고 32,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될 거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방 운영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